경주 금천리 고봉군을 다녀왔습니다. 경주 근천의 금천리 고봉군은 경주 중심부의 황남동, 노동동, 노서동, 황호동, 인왕동, 교동 일대에 넓게 분포하는 고봉군을 제외하면 경주 주변 외곽에서는 고 신라시대의 대형 봉토분들이 가장 많이 밀집해 있는 고봉군이다. 고분들이 분포한 곳은 북석의 아화에서 경주 분지의 서쪽 입구까지 연결되는 근천에 의해 형성된 서북에서 동남으로 이어지는 작은 분지 형태의 평야 가운데 약간 남동으로 치우친 지점에 위치한다. 일제강점기 52기의 봉토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현재는 30여 기의 대소고분이 확인되고 있는 이 고봉군 일대는 1963년 사적 제43호로 지정돼 보호되고 있다. 개망초와 루도베키아 등의 야생아들이 한여름에 고봉군들을 화사하게 하고 있었다. 신음한 황금자가 이 고봉군 어딘가에 감춰져 있을 거라는 기분 좋은 상상에 살짝 설레기도 한다. 검척이라는 희망과 소원 성취의 매개는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이 고봉군을 더욱 정감있게 보이게 하는 장치인 듯 했다. 고봉군은 외형상으로는 대부분 원형 토총이며 원형 토총 두 기가 맞붙어 있는 표주박형 표형문도 있었다. 모두 경제 시내의 대너원 등에 위치한 대형 고분들보다는 규모가 작다. 이 고봉군은 세 차례에 걸쳐 부분적으로 발굴이 이뤄졌다. 금제 귀걸이, 고곡장식 목걸이, 은제 허리띠 등이 출토돼 삼국시대 귀족이나 왕족의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다. 검척 고분 공원 입구 쪽에는 이곳 출신의 경주 문학의 대부 구림 이근식 선생의 시비가 조성되어 있어 눈길을 끌었다. 검척은 경주의 진기한 세 가지 보물과 8가지 괴상한 풍경으로 해석되는 상기 8개의 상기 중의 하나로 포함하는 학자가 많다. 백률사 설화와 재형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 강석근 교수는 김정근의 편저 경주 고적사 문해록에서는 상기 8개 중 상기는 검척, 옥적, 성덕대왕 신종이라 했으며 김영기의 신라문화와 경주 고척에서는 경주의 상기를 금자, 옥필이, 분황사 화조라 했으며 그는 찬의 신라의 빛에서는 상기를 검척, 옥적, 성덕대왕 신종이라 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들 모두 상기에 이 고봉군의 검척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남아있는 봉토분들은 대부분 원형의 단독분으로 보이나 몇 기의 표형문도 확인된다. 또 많은 고분의 봉토 윗부분에서 함몰된 형상을 찾을 수 있어 대부분이 도무지 덜렁 무덤이라는 것을 알려준다. 봉토는 직경 25m 이상의 크기를 가진 것들도 있어 신라의 지방 고충들과 유사한 크기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봉토분들 가운데 1952년에 상기 30에서 32호분의 고분이 발굴돼 금귀걸이, 고분옥 등이 출토된 바 있고 1976년 고봉군 사이의 밭에서 소고분이 발견돼 문화재관리국 경주사적관리사무소가 주관해 발굴한 바 있다. 1981년에는 국립경주박물관에 의해 상수도 부설 공사 중 확인된 고봉군 보호구역 남쪽 한계성 외척의 8기가 조사됐다. 속전에 의하면 이 고본들 가운데 하나에는 박혁끝세의 금자가 묻혀 있어 이곳이 금천리라고 명명되었다 하는 것으로 보아 고 신라시대 초기부터 이곳에 고봉군이 조형되기 시작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조사된 고본들은 돌무지 덜렁무덤이 주류를 이루며 그 밖에 덧널무덤, 동널무덤, 돌덜렁무덤 등도 혼재했다. 그러나 봉토가 남아있는 대형문은 모두 돌무지 덜렁무덤이었다. 출토된 유물로는 금제 귀걸이, 고곡장식 목걸이, 은제 허리띠 등이 있는데 이러한 조합상은 신라 지방 고총들에서 출토되는 양상과 유사하다. 출토된 유물들을 보아 고봉군이 조성된 중심연대는 5세기에서 6세기 중반으로 추정된다. 고봉군의 남측에는 묘랑이라는 옛 지명이 남아있어 금천리 고봉군을 신라의 육부 가운데 하나인 모량부 귀족들의 무덤들로 보는 견해도 있다. 모량군은 삼국유사에 의하면 24대 진흥의 영비인 지소부인 또는 식도부인 박씨의 출신지로 되어 있는 점을 미루어 신라의 중앙정계에서
커다란 역할을 하던 집단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과 고분의 크기, 묘제, 입지 등이 합치된다는 것이다. 비록 규모에 있어서는 경주 평지의 최대형 분들보다 작으나 대형인 점, 고분들이 위치한 곳이 평지이고 발굴 조사된 고분들의 경우 경주 중심부의 평지에 조성된 것과 같은 돌무지 덜너무드인 점, 그리고 출토 유물의 양식에 있어서도 별 차등성이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이 그것이 다고 정리한다. 금청리 고분에는 전설이 서려 있다. 단서산 아래 마을 이야기에서 황종찬 저자는 금청리는 경주시에서 국도를 따라 광명과 모량을 지나 근천읍으로 향하는 지점에 있다. 도로변 양켠에 작은 산 같은 고분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곳이기도 하다. 금청이라는 말 그대로 황금으로 만든 자란 뜻이다. 신라 진평왕이 정사를 보다가 낮에 깜빡 졸고 있는데 일곱 무지개가 금으로 된 황금자 하나를 건네주고 호련히 사라졌다. 왕이 졸음에서 깨어나니 꿈속 신선에게서 받은 황금자가 바로 눈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금척은 죽은 사람도 그 자를 대면 다시 살아나고 가난한 사람이 소원을 빌면 무엇이든 소원을 이루어진다는 자였다. 나라의 부귀 영화도 그 자를 가진 사람에게만 한다고 하는 보물이었다. 그 덕택인지 신라의 제16대 진평왕에 이르러 신라는 날로 국력이 부강해지고 번창해 갔다. 이러한 사실을 전해들은 당나라 황제가 당시 신라 진평왕에게 신하를 보내 금척을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이것을 자기의 손에 넣고 싶어서였다. 가져다 바치지 않으면 당장 많은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쳐 부수겠다고 협박을 하고 이 소식을 들은 진평왕은 계책을 세웠다. 이에 진평왕은 금청리에 백성들을 동원해 여기저기 크고 작은 여러 개의 과자 왕릉과 같은 고분을 만들게 했다. 큰 무덤 여러 개를 조성하고 그 가운데 금척을 아무도 모르게 숨겼다. 왕은 이 고분 속 어느 속에 당신만 알고 혼자 이 금자를 묻어두었다. 이 일로 인해 당나라 사신들과는 줄달리기를 했다. 그로부터 얼마 후 진평왕은 급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결국 황금자를 묻은 고분은 진평왕밖에 모르는 망고의 비밀이 되고 말았다. 진평왕이 사망하고 금척이 묻은 곳을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적고 있다.